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일부에서는 알코올이 강력한 이뇨작용과 염증 유발,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을 통해 우리 전립선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술 마시기가 겁난다, 혹은 현실적인 대처법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2부 영상에서는 바로 그 현실적인 솔루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를 완전히 피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전립선에 가해지는 공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립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음주법, 스마트 드링킹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소주, 맥주, 양주, 와인 중에 전립선에 가장 나쁜 술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혹자는 맥주는 이뇨작용이 심해서 더 안 좋다고 말하고, 다른 혹자는 와인은 폴리페놀이 있어 괜찮지 않냐고 말하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에 좋은 술은 없습니다. 모든 술의 기본 성분인 알코올 자체가 전립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악당이 가면을 바꿔 쓴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증상 악화의 정도 면에서는 종류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경계해야 할 술은 맥주입니다. 맥주는 두 가지 이유에서 특히 불리합니다. 하나는 알코올 도수가 낮아 많은 양을 마시게 된다는 점입니다. 섭취하는 총 수분량이 많아 방광을 빠르게 채우므로 일부에서 설명드린 이뇨작용의 함정을 극대화합니다. 다른 하나는 맥주의 원료인 홉입니다. 홉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다량 섭취 시 체내 호르몬 균형에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소량으로는 큰 영향이 없지만 맥주의 특성상 많은 양을 마시게 되는 습관이 문제인 거죠. 둘째, 막걸리나 와인 같은 발효주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분이 많이 함유된 술은 체내 염증 반응을 더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당분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염증성 물질을 더 많이 생성하게 되는데, 이는 전립선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주는 괜찮을까요? 양주나 소주 같은 고농도의 알코올은 적은 양으로도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급격히 높여 간과 전립선에 직접적인 부담을 강하게 줍니다. 이는 마치 댐에 물을 천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 역시 전립선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술의 종류를 따지기보다는 총 알코올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와인 한 잔이 맥주 한 병보다 낫다는 아니란 생각보다는 오늘 내가 섭취한 순수 알코올의 양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맥주 10도 400cc, 소주 20도 200cc, 양주 40도 100cc는 알코올의 총량이 동일합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전립선을 지키는 5가지 음주 습관. 부득이하게 술을 마셔야 한다면 전립선을 위한 방어막을 최대한 펼쳐야 합니다. 다음 5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물을 의식적으로 마셔라. 술 한 잔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십시오. 물은 알코올을 희석시켜 체내 흡수 속도를 늦추고 탈수 현상을 막아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이 빠져나가는 길을 물로 닦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최소 3-4시간 전에는 음주를 마쳐라. 앞서 설명했듯 알코올은 수면 중 강력한 이뇨작용을 유발해 야간뇨의 주범이 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마시는 술은 깊은 수면과 전립선 건강 모두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방광이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셈이죠. 셋째, 빈속에 술을 마시지 마라. 위가 비어있으면 알코올이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는 간과 전립선에 가해지는 충격을 배가시킵니다. 반드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단백질 안주로 위를 채운 뒤 음주를 시작하십시오.
든든하게 먹고 시작하면 알코올이 천천히 흡수되어 몸에 무리를 덜 주게 됩니다. 넷째, 저자극 안주를 선택하라. 맵고 짠 자극적인 안주는 그 자체로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합니다. 특히 기름진 튀김류나 매운 찌개는 소화 과정에서 염증을 더욱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킨, 튀김, 찌개류보다는 두부, 생선구이, 채소, 스틱과 같은 담백한 안주가 전립선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알코올 휴일을 가져라. 일주일에 최소 2-3일은 알코올이 완전히 해독될 수 있는 휴식일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마시는 반주 습관은 전립선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 만성적인 공격과 같습니다. 이틀 연속 술을 마셨다면 최소한 다음 나흘은 쉬어주는 식으로 간과 전립선에 회복의 시간을 주십시오. 술잔 너머의 적들, 전립선을 위협하는 또 다른 습관들. 알코올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전립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술을 조절하는 노력과 함께 다음 3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에 다량 함유된 카페인 역시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방광을 자극합니다. 특히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는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만드는 야간류의 주범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회음부를 압박하고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이는 전립선의 염증과 부종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십시오. 틈틈이 움직여주는 작은 습관이 전립선 건강을 크게 좌우합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피로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방광과 전립선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여 배뇨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명상, 가벼운 운동은 최고의 전립선 보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코올의 종류별 유불리부터 전립선을 지키는 현명한 음주 습관 5가지, 그리고 알코올 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생활 습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전립선에 좋은 술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술의 종류가 아닌 총 알코올 섭취량입니다. 피할 수 없는 술자리라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자기 전 음주를 피하며 현명하게 안주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 습관 개선과 더불어 카페인 조절,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술잔을 채우기 전에 당신의 전립선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한 번 더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코올이 전립선에 보내는 최악의 시그널은 무엇인지, 전립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음주 방법은 무엇인지 영상 1부와 2부로 나누어 다뤄봤습니다. 건강은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수많은 순간의 현명한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